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세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정말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에게 숨겨온 비밀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거든요.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에요. 저는 1967년생으로 42세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분으로 성격도 차분하고 안정적이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남편도 재혼이었고 저도 첫 결혼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진실했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당연히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나이가 42세였으니까 늦은 나이긴 했지만 요즘엔 40대에 첫 아이를 갖는 분들도 많잖아요. 남편도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 역시 간절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남편 쪽 문제였다고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에는 제가 모든 걸 감당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에서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더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이 때문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불임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배란 유도제부터 시작해서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까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남편도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 쪽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 결국 제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호르몬 치료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주사를 맞느라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계속 말해줬거든요. 5년 정도 치료를 받다가 마지막으로 시험관 시술을 한 번 더 시도해 봤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47세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길에서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고 친구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할 때면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평화로워졌어요. 남편과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남편은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울해할 때마다 여행을 데려가 주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요리도 함께 배우고 등산도 함께 다니고 정원 가꾸기도 함께 했어요. 아이가 없는 대신 부부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제 상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주기도 하고 제가 힘들어하는 날에는 말없이 안아주기도 했거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체념했다고 할까요? 아니, 체념이 아니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이가 없어도 우리 부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둘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정말 우연한 계기였는데 남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침대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문자 내용이 떠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건가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호칭이 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쪽 친척 중에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생활비라는 표현도 단순한 용돈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남편이 샤워에서 나와서 휴대폰을 보는데 그 문자를 확인하고는 급하게 지우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며칠 동안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매달 일정한 날짜에 현금을 인출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용돈으로 쓰는 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많았어요. 매달 50만 원씩 현금으로 뽑아가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받은 문자가 뭐였는지,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는지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한참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계속 추궁했더니 남편이 결국 인정했어요.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고, 그것도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만난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로워했는데 남편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아이였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첫 번째 결혼을 끝내고 혼자 지내던 시기에 만난 여자가 있었대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만나던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할 의사가 없었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18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미 3살이었던 거죠. 1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왔다고 했어요. 총 9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제가 불임 치료받을 때 훨씬 좋은 병원에서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이 다른 아이를 키우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와 가끔 만나기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하거나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던 날들 중 일부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놀이공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커서는 함께 식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15년 동안 저 혼자 아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이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불임 치료받느라 고생할 때도 제가 아이 때문에 우울해할 때도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말할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불임 치료받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전에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최소한 제가 불임 치료를 시작할 때라도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숨기고 있었다는 게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인지도 물어봤어요. 남편 말로는 아이 때문에 연락은 하지만 다른 감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믿기 어려웠어요. 15년 동안 다른 여자와 아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배신감으로 느껴졌거든요. 더 알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인지. 남편은 대답하기 어려워하면서도 조금씩 말해줬어요. 아이 이름은 준호라고 하고 남편을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차분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제가 간절히 원했던 아이의 자리에 있다는 생각에 질투심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5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이 가장 컸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던 모든 순간들, 함께 불임 치료를 받던 시간들, 아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해 주던 말들이 모두 가짜로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남편은 계속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그 아이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발견한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연락하고 있었고 내용도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아이의 학교 생활, 진로 고민, 일상적인 이야기들까지 주고받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등록금 문제로 고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답장한 걸 봤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15년 동안 저희 가정의 돈이 그 아이를 위해 쓰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과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그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저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이니까 계속 책임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등록금도 도와주고 싶고 졸업할 때까지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15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갑자기 18살짜리 의붓아들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앞으로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아이가 말이에요. 더 복잡한 건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동안 결혼했다는 얘기는 했지만 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진실을 말하게 된 이상 그 아이에게도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18살 아이의 새어머니가 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의 부인 정도로 지내라는 건지 애매했거든요. 게다가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이었어요. 18년 동안 아버지 혼자 키워줬는데 갑자기 새어머니가 나타난다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남편은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책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더라고요.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지원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의 아이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는 자신의 아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남자들이 많은데 어쨌든 남편은 18년 동안 꾸준히 양육비를 보내고 아이를 챙겨왔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어요. 저를 속였다는 것, 제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저희 가정의 돈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쉽게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친한 언니 한 분께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아봤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가정적인 상황으로 얘기했지만요. 언니는 남편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혼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15년간 함께 살아온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그 아이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만남을 주선해줬어요.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떨렸어요. 어떤 아이일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상상만으로도 복잡했거든요.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정했어요.
남편과 함께 갔는데 그 아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남편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남편 젊었을 때와 비슷했어요. 첫인상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먼저 저에게 그동안 아버지가 혼자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계셔서 다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이의 상황도 알게 됐어요.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이복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정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새아버지가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 차별 대우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아버지인 남편이 더욱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제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그 아이도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구나 싶었거든요. 18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살면서 어머니의 재혼 가정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아이가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더라고요. 공부는 잘하는 편인데 집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고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아마 제가 낳은 아이였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질투심도 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만약 15년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아이와 만난 후에 남편과 다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그 아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란 기특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과 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남편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앞으로는 절대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투명하게 알려줄 것. 둘째, 그 아이에 대한 지원은 대학 졸업까지로 한정할 것. 셋째, 저와 그 아이의 관계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갈 것. 넷째,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의 일은 함께 결정해 나갈 것. 남편은 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저를 속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말할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불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게 돼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숨기면서 느꼈던 죄책감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아이의 일도 저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가끔 그 아이 생각이 나면 복잡한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갖지 못한 아이를 남편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씁쓸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이 그 아이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상한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주에는 그 아이가 대학 입시 결과를 알려왔어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아직은 제 아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르지만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 쌓인 신뢰가 한 번에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더 솔직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고 있어요. 15년 동안 아이 없는 삶을 살면서 느꼈던 공허함이 갑자기 나타난 18살 아이 때문에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15년 동안 왜 말하지 않았는지, 제가 불임 치료받느라 고생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여전히 속상해요.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새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눈치예요. 하지만 최소한 저를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 아이의 대학 생활 준비를 도와주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기숙사 용품을 사러 가기도 하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와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 손자, 손녀 자랑을 할 때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요즘 정말 조심스러워해요.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저에게 먼저 상의하고 제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15년 동안 혼자 결정했던 일들을 이제는 함께 논의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 아이의 어머니와도 한번 만났어요. 남편이 주선해 준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가 친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면서도 갑자기 나타난 새어머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말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상황도 이해하게 됐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재혼 후에도 그 아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왜 남편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했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그분과는 앞으로 그 아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어요.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물론 아직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3개월이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남편과 더 솔직한 관계가 됐고 저 자신도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가끔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도 방학 때는 집에 와야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을 갖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요. 남편에 대한 마음도 복잡해요. 15년 동안 저를 속인 것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요. 요즘같이 무책임한 아버지들이 많은 시대에 18년 동안 꾸준히 아이를 챙긴 것은 분명 칭찬할 만한 일이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그 아이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도 해주고 싶어요. 비록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려고 해요. 15년 동안 쌓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더 솔직하고 투명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진정한 부부가 되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려고 해요. 15년 동안 불임 때문에 힘들어했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18살 아이의 새어머니가 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지만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가보려고 해요. 비록 제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기회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 아이도 남편도 그리고 저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싶어요.